지금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사이에 정말 공방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일단 남경필 지사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당장 미세먼지 공짜 운행을 중단하십시오. 전체 운전자 가운데 20%가 참여할 경우에도 약 1% 미만의 미세먼지 절감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나 어제는 2% 미만밖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경필 지사는 돈 낭비 그만해라. 그 미세먼지 절감 효과 별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고, 박원순 시장은 무슨 소리냐. 그러면 시민의 건강권, 안전권 내버려 두자는 거냐 이렇게 맞붙고 있거든요. 사실 수도권을 움직이는 두 축이죠. 서울시장과 그렇죠. 경기도지사. 지금 지방선거 구도에서도 이 두 사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면으로 지금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토론에서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수치를 들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15일 이 비상저감 조치가 발생됐을 때 우리 자동차 이용량이 보통 1.8% 정도 줄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대기 오염이나 미세먼지에는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 부분이고요.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다. 메르스 사태를 언급하면서 과잉 대응이 더 낫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아무래도 박원순 시장의 이 입장이 좀 더 감성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다면 이번 토론에서 남경필 지사의 토론 내용은 주로 예산이라든가 통계, 수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요. 시민들 그리고 도민들이 판단하는데 그 부분이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고 사실 서울과 경기도, 인천은 수도권으로 묶여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정책 혼선이 있다는 거,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게 이 수도권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이 불통 과정 자체가 조금은 불만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버스나 지하철 오늘같이 이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경기도권에서 이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못 보니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왜 못 받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불만도 있고요. 서울 시민들 같은 경우도 경기도로 가게 되면 환승이 적용되면서 일정 부분 요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짜인 줄 알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시민들이 실제로 요금을 지불하게 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모습도 있었고요. 근데 사실 이제 뭐 그런 거잖아요. 이게 미세먼지 대책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건 국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차도 덜 타야 된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 대부분이 저희가 미세먼지 분석을 해보면 거의 80%는 중국에서, 나머지는 북한에서 이 미세먼지가 내려오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뭐 대책이 없이는 우리끼리 차 덜 타봐야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참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하는 아쉬운 부분인데요. 우리 앞선 뉴스에서도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를 홀대하는 이야기 나왔지만 우리나라 정부에서 유독 지금 중국에 대해서 해야 될 말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중국과 어떤 환경오염 협의를 맺어서 중국으로 하여금 환경오염 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 자체적으로 우리나라로 날라오는 황사라던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을 양국 정부가 공통해서 수립해야 하는데 정작 중국에게 해야 할 말을 못하기 때문에 작년에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면 이 고등어 굽는 연기가 미세먼지 주범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우리 주부님들 부엌에서 참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과 토론 상당히 긍정적인데 수면 위로 올라온 만큼 정부 당국자들도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해야만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이제 혈세 낭비 논란이 또 일고 있잖아요. 이게 한번 시행하면 뭐 시민들 입장에서는 한번 그냥 버스나 뭐 지하철 공짜로 타는 거지만 전체 실효범위 예산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좀 들더라고요. 평균적으로 하루 이 비상저감 조치로 대중교통 무료로 이용하게 하면 5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 1년에 7번 정도 이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고 연 예산을 3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사실 벌써 일주일 사이에 2번이나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되면서 예상치로 보면 100억을 소요하게 됐습니다. 그렇네요. 300억의 3분의 1이 벌써 쓰여진 상황인데 계속해서 중국의 개발로 인해서 이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400억, 500억이 들어갈 때 또 1000억 이상이 들어갈 때 서울시가 과연 후속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건지 지금 무료로 했다가 그때 가서 돈이 없다고 이걸 그만두게 되는 건 상당히 궁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은 오늘 이제 아침에 여러 군데 이제 언론에 나왔어요. 본인이 공격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아니 서울시는 이미 8조 6천의 빚을 갚았을 정도로 재정이 탄탄하고 이미 기후변화나 이런 환경오염 쪽에 대비를 위해서 1년에 1조씩을 쓰고 있는데 과연 이 하루에 50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거를 우리가 못 쓸 정도로 재정이 궁핍하지는 않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하는 것보단 뭐라도 하는 서울시가 경기도보다 나은 거 아니냐. 경기도가 훨씬 우리 서울시보다는 훨씬 더 대기오염의 질이 나쁜데도
남경필 지사 뭐 했냐? 이렇게 또 반박하고 있고. 근데 이게 단순히 남경필 지사와 박원순 시장의 어떤 정치적 공방으로만 보기 힘든 게 서울시장 후보 민주당 정치인들마저도 박원순 시장의 이번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만큼은 박원순스럽지 못한 시정이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고요. 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는 박영선 의원이나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의 쇼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식의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시 예산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박원순 시장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서울시에서 노후 경유차의 매연을 저감하는 장치 예산을 450억을 책정했습니다만 예산 부족으로 이 저감 정치 실현이 2019년에서 2022년으로 밀려버렸습니다. 사실 이 부분 뭐 대중교통 당장 무료로 이용하는 것보다 노후 경유차의 매연을 줄이는 게 더 근본적인 대책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450원의 예산도 예산이 부족해서 미루는데 당장 1년에 3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예산을 투입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박원순 시장은 지금 각종 비판도 있지만 늑장 대응, 무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 아마 과거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어떤 일이었는지 그때 장면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5월 29일부터 경미한 정상이 시작되었고 5월 30일 정상이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사실관계 확인한 적 저희한테 없고요. 그 데이터는 저희 역학조사관이 만든 보고서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증세는 언제 나타났느냐? 5월 31일 오후 2시경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시민의 안전 앞에서 넉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과잉 대응이라는 말이 이번에 나온 게 아니라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이미 나왔었고, 당시에 한 의사가 감염이 됐었네 안 됐네 가지고 논란이 많았을 때 야밤에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문제를 삼았었잖아요. 근데 결국 그게 사실이 아니었었고. 그 당시에 박원순 시장의 어떤 선제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여론이 좀 좋았었는데요. 그 때문에 대선 후보도 막 거론되고 그랬어요. 그렇죠. 대선 후보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또 상당히 비교되는 모습을 그랬었죠. 보이기도 했어요. 예. 늑장 대응과. 그런데 이 A 의사가 뭐 진실 게임 양상으로 사실이 다르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 박원순 시장과 의사 그리고 의사협회와 어떤 전면전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좀 그와 비슷한 양상으로 보이는데 사실 예산 문제 없다고 말하고 과잉 대응이 낫다고 말하지만 이 경유차의 매연을 절감하는 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450억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19년에서 22년으로 3년이나 미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과잉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인지 지적한다면 사실 시장께서 어떤 답변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대책과 토론 상당히 긍정적인데 수면 위로 올라온 만큼 정부 당국자들도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해야만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또 이제 혈세 낭비 논란이 또 일고 있잖아요. 이게 한번 시행하면 뭐 시민들 입장에서는 한번 그냥 버스나 뭐 지하철 공짜로 타는 거지만 전체 실효범위 예산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좀 들더라고요. 평균적으로 하루 이 비상 저감 조치로 대중교통 무료로 이용하게 하면 5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네. 나와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 1년에 7번 정도 이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고 연 예산을 3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벌써 일주일 사이에 2번이나 그러니까요.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되면서 예상치로 보면 100억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렇네요. 예. 300억의 3분의 1이 벌써 쓰여진 상황인데 네. 계속해서 중국의 개발로 인해서 이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400억, 500억이 들어갈 때 또 1000억 이상이 들어갈 때 서울시가 과연 후속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건지 지금 무료로 했다가 그때 가서 돈이 없다고 이걸 그만두게 되는 건 상당히 궁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은 오늘 이제 아침에 여러 군데 이제 언론에 나왔어요. 본인이 공격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 토론에서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수치를 들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네. 15일 이 비상저감 조치가 발생됐을 때 우리 자동차 이용량이 보통 1.8% 정도 줄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대기 오염이나 미세먼지에는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 부분이고요.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다. 메르스 사태를 언급하면서 과잉 대응이 더 낫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박원순 시장의 이 입장이 좀 더 감성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다면 이번 토론에서 남경필 지사의 토론 내용은 주로 예산이라던가 통계, 수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시민들 그리고 도민들이 판단하는데 그 부분이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고 예. 사실 서울과 경기도, 인천은 수도권으로 묶여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정책 혼선이 있다는 것,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게 이 수도권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이 불통 과정 자체가 조금은 불만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버스나 지하철 오늘같이 이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경기도권에서 이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왜 못 받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불만도 있고요. 서울 시민들 같은 경우도 경기도로 가게 되면 환승이 적용되면서 일정 부분 요금 서울시는 이미 8조 6천의 빚을 갚았을 정도로 재정이 탄탄하고 이미 기후변화나 이런 환경오염 쪽에 대비를 위해서 1년에 1조씩을 쓰고 있는데 과연 이 하루에 50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거를 우리가 못 쓸 정도로 재정이 궁핍하지는 않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하는 것보단 뭐라도 하는 서울시가 경기도보다 나은 거 아니냐. 경기도가 훨씬 우리 서울시보다는 훨씬 더 대기오염의 질이 나쁜데도 남경필 지사 뭐 했냐 이렇게 또 반박하고 있고. 근데 이게 단순히 남경필 지사와 박원순 시장의 어떤 정치적 공방으로만 보기 힘든 게 서울시장 후보 민주당 정치인들마저도 박원순 시장의 이번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만큼은 박원순스럽지 못한 시정이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고요. 예. 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는 박영선 의원이나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의 쇼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식의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시 예산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박원순 시장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서울시에서 노후 경유차의 매연을 저감하는 장치 예산을 450억을 책정했습니다만 예산 부족으로 이 저감 정치 실현이 2019년에서 2022년으로 밀려버렸습니다. 요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짜인 줄 알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시민들이 실제로 요금을 지불하게 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모습도 있었고요. 근데 사실 이제 뭐 그런 거잖아요. 이게 미세먼지 대책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건 국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차도 덜 타야 된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 대부분이 저희가 미세먼지 분석을 해보면 거의 80%는 중국에서 나머지는 북한에서 이 미세먼지가 내려오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뭐 대책이 없이는 우리끼리 차 덜 타봐야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참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하는 아쉬운 부분인데요. 우리 앞선 뉴스에서도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를 홀대한 이야기 나왔지만 예. 우리나라 정부에서 유독 지금 중국에 대해서 해야 될 말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중국과 어떤 환경오염 협의를 맺어서 그렇죠. 중국으로 하여금 환경오염 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 자체적으로 우리나라로 날라오는 황사라던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을 양국 정부가 공통해서 수립해야 하는데 네. 정작 중국에게 해야 할 말을 못하기 때문에 작년에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면 이 고등어 굽는 연기가 미세먼지 맞아요. 주범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예. 우리 주부님들 부엌에서 참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정말 공방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일단 남경필 지사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당장 미세먼지 공짜 운행을 중단하십시오. 전체 운전자 가운데 20%가 참여할 경우에도 약 1% 미만의 미세먼지 절감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나 어제는 2% 미만밖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는 돈 낭비 그만해라. 그 미세먼지 절감 효과 별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고 박원순 시장은 무슨 소리냐. 그러면 시민의 건강권, 안전권 내버려 두자는 거냐 이렇게 맞붙고 있거든요. 사실 수도권을 움직이는 두 축이죠. 서울시장과 그렇죠. 경기도지사. 지금 지방선거 구도에서도 이 두 사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면으로 지금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